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또 내일 정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요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열한 경쟁 효과 HBM4가 한국 점유율이 이제 90%가 넘어갈 거다라는 타이틀 기사인데,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 요것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지만 그래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내용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대표적인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AI 거품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 요걸로 인해서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근에 실업률과 CPI 발표가 있었어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내용으로 나왔지만 사실 좀 더 안에 들여다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좋았던 건 아니었다. 그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없으면요. 이게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안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내용이 많이 좋았구나. 그런 좀 판단이 되는 요소들이다 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는데 1초면 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이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에는 제가 늘 외치는 게 있죠. 매도 금지. 매도 금지를 외치는 건 앞으로 당연히 전망이 좋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댓글창에 이제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시고 올라갈 여지가 있구나 라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매수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매도 금지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이제 미증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점검해 볼게요.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지만 사실 우리나라 1등 주식인 만큼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너무나도 좋고요. 내년도 좋아요. 사실상 삼성전자는 오로지 삼성전자의 매출만 생각을 했다라면 당연히 신고가 갱신 그 이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미증시의 영향이 가장 강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안 좋았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짧게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금요일날 미장이 굉장히 좋았죠. 미장이 일단은 미국의 선물 옵션 파생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도 강했고 일단은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요게 있었어요. 자, 오라클 관련해서 일단은 AI 거품론이 오라클 때문에 또 진행이 됐다가 이번엔 또 오라클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흐름이 나왔죠. 오라클의 좀 호재가 이게 있었어요. 자, 틱톡이라고 이게 중국 거라는 건 모두 다 아시죠? 트럼프가 이거 니네 계속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거 미국 법인으로 넘겨. 자, 그렇게 좀 요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틱톡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 법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틱톡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미국 전용 틱톡이 생겼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틱톡의 컨소시엄 중에 이제 오라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또 호재로서 이거 틱톡 넘어가면 이제 오라클 돈 벌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라클이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자, 엔비디아도 무려 3.9%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내용은 일단 요게 있었어요. 중국의 엔비디아의 이제 H200이죠. 중국 전용 칩이에요, 요게. 이거를 다시 한번 중국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거의 4%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당연히 엔비디아가 중국에 다시 수출을 하게 되면 매출 증가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한 건데 사실 이 중국에 수출하는 이제 매출 비중이요. 엔비디아 전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중은 아니다. 당연히 10% 무시할 건 아닌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매출이 한 50% 정도 차지했다라면 이거는 진짜 20, 30% 받겠죠. 하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마이크론이었죠. 마이크론이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자, 26년에 HBM 분이 이미 완판됐다. 요거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하이닉스도 그랬고 이제는 마이크론까지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이제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좋다. 자, 이제는 AI 섹터들 중에서도 나눠지는 흐름이에요. 어떻게 나눠지죠? 자,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나오지 않는 기업이 슬슬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마가 아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냐 아니냐라고 점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는 걱정할 게 없죠. 누가 봐도 앞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흐름은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 모두 지금 흐름이 좋아요.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건 시장에서 완벽하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결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론이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있었어요. CPI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죠. 그렇다 보니까 이 CPI가 높게 나오면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을 일단 가장 크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업률이에요. 근데 요 두 개는 약간 좀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요, 요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얼어붙었구나, 기업들이 지금 자금 순환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자금 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요런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됐던 거, 이제 실업률은 일단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리고 CPI 자체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판이 깔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CPI가 발표되자마자 굉장히 나스닥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발표했던 게 11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뭐가 있었죠? 미국 정부에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이 셧다운이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집계가 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약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많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인데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주 2주 동안은요, 자, S&P 500 지수가 75%의 확률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래서 산타랠리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올라갈 확률이 75%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만 잘 무사히 지나가면은, 자, 내년 1월 달에 뭐가 있죠?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요,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월에 두 번째 주에 이제 잠정치를 발표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한 둘째 주 언젠가는 한번, 둘째 주 중에 아마 잠정치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 역시 다시 한번 좀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은요, 무조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도 미 증시의 영향이었을 뿐이지, 삼성전자가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 혹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죠. 오늘 또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매출이 잘 나올지, 왜 잘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열한 경쟁 효과. HBM4에 대한 점유율이요, 한국이 이제 90%, 남은 10%는 누구죠?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나눠 갖는 그런 흐름인데, 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결국에는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의 이제 점유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물론 26년은 이제 예상치긴 해요. 하지만 전망하고 있는 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그래프가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우하향.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죠. 자, 이렇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이 하이닉스의 점유율과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모두 뺏어오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27년도 언젠가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42%,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7%, 대략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자, 삼성전자는 사실 엔비디아에 아예 납품을 못 했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사실 독점이었죠. 100% 납품이었어요. 이 이후에 이제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면서 점유율을 살짝 가져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지금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시간이 뒤로 갈수록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어온다. 이거 무슨 뜻이죠?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만큼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다. 26년에 이어서 27년도 여전히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여기서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까요? 앞전에는 좀 많이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건데, 자, 여기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로직 다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로직 다이에 대한 부분,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로직 다이의 차이점이 있죠. 자, 하이닉스는요 납품을 합니다. 아니, 납품이 아니죠. 위탁을 하죠. 어디에? TSMC에 위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고 있는 게, 삼성전자는 최초에는 이제 설비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질수록 오히려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TSMC에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TSMC가 이제 슈퍼 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 TSMC의 위탁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 거 먼저 좀 해줘라고 말하는 순간 이 단가가 올라가요. 야, 우리 지금 이미 꽉 차 있어. 니네 거 먼저 해주려면 돈을 더 주세요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죠. 근데 하이닉스한테도 언제든지 생산 비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의 HBM4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럴 일이 없죠. 초기 비용이, 설비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되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거에 대한 부분은 희석이 될 거고, 오히려 납품 단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 혹시라도 가격이 낮아진다라면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격차가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HBM4가 이제 양산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라는 부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HBM4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지표, 이제 루빈이죠. 루빈의 양산되는 시점이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예요. 그럼 HBM4가 양산이 되려면 빠르면 1분기에서 2분기 때부터 양산이 돼야겠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예상 판매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3분기 때에 비해서 4분기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 뒤로도 우상향을 꾸준히 해주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는 어때요? 노란색 부분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줄었다가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아까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HBM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다들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이제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1월 달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치가 발표가 된다라면 바로 신고가 갱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사실 이때 한번 도전해볼만 했는데, 일단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 자, 플러스 뭐가 있었죠? 자, 환율 리스크, 거기에 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왔던 것 뿐이지,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매출은요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또 다른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좋아요,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예, 종목이죠.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 500% 정도 된다. 뭐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시장에서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상증자는 다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만원 정책으로 알고 있을 텐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2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그러면 한 주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주식이 공짜로 생기는 개념인데, 사실상 기업의 가치가 좀 변화하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주주만원 정책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최소 100%는 간다. 근데 100%만 가지 않죠. 실제로 이게 테마까지 형성이 된다라면 1300% 이상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시장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테마주가 요즘 대세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잘 알고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더 강력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최근에 테마주 강력한 게 뭐가 있었죠? 자, 동양고속이라는 종목 혹시 아셨나요? 이게 금요일 날엔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갔는데 사실 저점 대비 거의 7,000원에서 얼마 갔죠? 17만 원 갔습니다. 대략 한 24배 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갔죠. 테마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절대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장의 일부분이고 이걸 잘 이용하면 당연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무상증자 테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해서 정말 강하게 갔던 이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점상을 3번 가고 또 추가로 상한가를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고요.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이 테마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접근하시면 이런 강력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일단 제가 500%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만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진행이 가능한 거죠. 자본이 많고 돈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높은 편은 아니죠.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현대차는 한 7200% 정도 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가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 기준에서 얼마 안 되죠.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75000%예요. 75000%. 현대차 유보율 7200%였어요. 현대차의 무려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가 된다라면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요거 이제 기업에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20대 1도 가능하고 30대 1도 진행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진행된다? 진짜 2000%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요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를 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자, 유보율 7만 프로 이러면 5대2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0%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흐름이죠.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 자,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점상을 3번 갔어요. 얘도 당연히 무상증자로 올라간 건데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요. 이 종목은 대략 한 300% 갔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이 테마 1등주였던 이 종목은 무상증자 좀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 진행했거든요. 8대1 진행하고 1300% 갔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요.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죠. 그럼 우리 삼성전자 모두 매도하시고 요거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는요, 중장기 포트예요.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우리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예상 수익률이 높으니 소액은 한번 진입해보자. 자,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얼마 가능하죠? 예상 수익률이 500%면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실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롱텀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내년까지. 더 길게는 내후년까지, 27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얼마 정도 기간을 봐야 될까요? 한 1년? 1년 너무 길죠? 자,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세요. 점상을 3번 가고, 또 추가로 상한가 또 갔어요. 6일 동안 6연당. 충분히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다. 이미 우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 종목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고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면 자 6일 동안 6연당 갔잖아요. 이거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날 수 있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숫자 3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뒤에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500% 예상되는 이 종목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점상으로 갑니다. 공시 나오면. 이때 진입이 안 되죠. 사람들이 안 팔아요. 이 구간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무섭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해요.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저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요.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야죠. 그리고 나서 요거 시원하게 수익 챙기고 우리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1일이죠. 일요일인데 돌아오는 정규장이 이제 내일이에요. 22일.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뭐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뒤에는 삼성전자 주시니까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22일 월요일이죠. 요때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때요?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0%가 이제 예상되다 보니까 좀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좀 강조 드리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건 세력들이 충분히 이거 이용하죠. 왜? 테마로 보내면요 더 크게 보낼 수 있어요. 100% 갈 수 있는 거 진짜 1000%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았다라면 소액이라도 진입해봐서 대박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삼성전자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사실 역사적 신고가가 11만 3,400원이죠. 금요일날 0% 기준으로요 5%도 채 안 남았어요. 이 말은 충분히 언제든지 상황만 맞으면 바로 역사적 신고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문제가 아니죠.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하고요.
언제까지 갈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디까지 가고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주가의 상방 흐름이 나올지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이 필요하죠. 구독 눌러주시면서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안 누르신 분이 있다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또 계속해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댓글창에는 강조드립니다. 매도금지. 매도금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고점 시간이 나온다라면 제가 언제든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